자, 저희 한인 의원들 얘기인데요. 영킴 얘기입니다. 영킴 의원이 팍스뉴스에다가 기고문을 냈습니다. 오늘 냈고요. 오피니언에다가 장문의 기고문을 냈는데 이 베이징 올림픽이 개막하는 시점에 맞추어서 이 올림픽과 관련된 이야기를 중국에 대한 이야기를 내놓는 것이죠.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렇습니다. 우리는 깨어나서 중국 공산당이 억압, 고문, 대량 살상을 이용하기 위해 전적으로 헌신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이게 이제 이번 성명서의 가장 중요한 핵심 메시지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김 의원은 이번 주 베이징에서 열린 동계올림픽을 관람하기 위해 앉아있는 동안에 중국 정부도 이것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요. 중국 공산당의 만연한 감시 아래 모든 국민들이 한 발짝도 내디딜 수 없는 이런 상황에서 올림픽이 지금 전개되고 있다. 위구르 무슬림들은 현대 집단 수용소에서 대량 학살에 직면해 있고 홍콩의 민주주의 시위대와 신문 편집자들은 침묵당하고 있고 또 감옥에 내동댕이 쳐져 있는 이런 상황이다. 이런 것들을 지적을 합니다. 중국이 과연 평화의 이 인류의 평화의 대제전이라고 이야기하는 올림픽을 개최할 자격이 있느냐라는 이야기 사실 우리가 안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상당히 좀 갑갑한 상황입니다만은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외교적인 보이콧 정도에서 머물렀으나 이것이 보이콧 운동이 더 크게 확산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올림픽은 어쨌든 개막이 된 그런 상태입니다. 지금 중국에서 만들어가지고 전 세계에다가 뿌려놓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전 세계가 지금 힘들어하고 있는 상황인데 중국은 거기에 대해서 보상하겠다라는 이야기는 이런 반구하지 않고 있는 일체 입을 싹 다물고 있고 모든 중국 국민들 전부 다 집에 있어! 라고 해놓은 상황이죠. 여기에 또 한심하게 낸시 펠로시 같은 이 한심한 작자들은 오히려 우리 미국 선수들한테 조용히 잘 지내고 오라고. 야, 참 이게 참 물론 그러니까 걱정되니까 괜히 말 잘못했다가 외교 문제로 커질까봐 걱정되니까 뭐 그런 말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될 것 같다. 굳이 쓸데없이 한마디 해가지고 이 미친 할망구 같으니라고. 그러니까 하여간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김 의원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중국이 자격이 없죠. 이런 올림픽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나라인데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지금 쭉 나열을 합니다. 티베트 사람들, 중국이 얼마나 지금 괴롭히고 있습니까? 문화적으로 대량 학살을 했고 또 중국의 테니스 스타 펑수아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중국 당 관계자들을 성폭행 혐의로 고소했다가 펑수아이가 행방불명 돼버렸죠. 마윈 엄청나게 돈 많이 벌었으면 뭐합니까? 어느 날 갑자기 중국 정부가 사실 기업 활동에 도움 안 된다라고 한마디 했다가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사라져버렸죠. 뭐 그 정도는 사실 뭐 예상할 수 있었던 일입니다. 그걸 예상 못하고 그런 망발을 했던 마윈이 간이 배 밖에 나왔던 거였던 것 같고 상황을 보니까 중국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냐 하면은 예를 들어서 한 성에서 차가 가는데요. 벤츠 타고 가고 있는데 또 다른 벤츠가 이 벤츠를 쫙 앞질러 갔다. 추월해서 갔다. 다음날 아침에 누가 교수대에 목이 매달려 있더라 이거죠. 이런 나라입니다. 이런 나라. 쟤 누구냐. 알고 봤더니 국가 주석이 그 성에 방문해가지고 가고 있는데 그 차를 추월해서 앞질러 갔다. 알고 봤더니 그냥 그 동네에 돈 잘 버는 망나니 집 아들이래더라. 잡아 넣어라. 뭐 이런.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는 게 이게 대륙에서 벌어지고 있는, 중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다. 그걸 우리가 잘 알아야 된다 이거죠. 괜히 공산주의 독재국가 뭐 이런 얘기 괜히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이야기. 중국이 2008년 베이징 올림픽을 개최한 직후에 티벳에 대해서 대량 감시와 군사화를 진행했던 것을 기억해야 한다고 영킴 의원은 지적하고 나옵니다. 그리고 지금 이번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끝나고 나면 곧바로 대만을 집어삼킬 것이다라는 우려가 계속 커져 있는 상황이죠. 특별히 홍콩의 새 국가보안법은 시민들이 민주주의에 참여하거나 평화적인 항의 혹은 두려움 없이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것을 불가능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홍콩을 그냥 집어삼켜 버렸죠. 예. 그 자유롭던 그 홍콩을, 정말 진주처럼 빛났던 아시아의 그 항구를 그냥 중국의 그냥 한 부분으로 그냥 밟아버렸습니다. 그게 저희가 지금 보았던 것인데, 뭐 도저히 자체적으로 이 말을 끝까지 안 듣는 것 같으니까 그냥 군대 보내버리죠, 그냥. 예. 이게 중국 사람들이 하는 방식입니다. 먼저 자기네들끼리 알아서 자중질환 벌리고 자기네들끼리 친중파 반중파 해가지고서는 막 이제 움직이게 만들어, 싸우게 만들어 놓고 소란스러우니까 우리가 정리해 줘야 되겠다. 그리고 가가지고 그냥 퍽 치는 거죠. 그러면은 그대로 그냥 뭐 어쩔 수 없죠. 예. 이게 아주 무서운 나라입니다. 무서운 나라라는 거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 중국 공산당은 정부가 인구를 통제, 침묵, 억압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무서운 발전된 감시 기술을 중국 전역에다가 배치하고 있다. 이러한 유형의 감시와 억압은 소수 공동체를 겨냥한 것이 아니라 중국 전체 인민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중국 전체 인민들을 대상하는 것으로 끝날 것이냐? 아니죠. 저들은 전 세계를 그렇게 적화하려고, 그리고 자기네들의 통제권 안에 두려고 지금 하고 있다. 이미 그 작업은 시작이 된 지 오래됐습니다. 전 세계에 진출해서 중국이 전 세계를 쥐어삼키려고 하는 그 욕심, 그것은 그 제국주의적인 욕심은 이미 시작이 된 지 오래됐습니다. 아프리카는 물론이고요. 전 세계 곳곳에 지금 중국이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양쪽으로 다 지금 영향력을 뻗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이제 유엔 산하에 있는 여러 연합 기구들, 국제 기구들 같은 경우는 거의 뭐 중국이 그 국제기구의 수장들을 거의 다 매수하고 있다라고 이야기가 나올 정도의 수준까지 가 있는 것이고요. 미국에서는 이제 최근 하원과 상원이 위구르 강제 노동 방지법을 통과시켰는데, 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하나의 예의다라고 이제 영킴 의원은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할 일이 더 있다라고 덧붙여서 이야기하고요. 김 의원은 2021년 신장에서 중국 공산당의 집단 학살에 대응하기 위한 다자 외교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초당적 위구르 정책법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안이 지금 뭐 민주당 쪽이 동의해주지 않아서 지금 제자리 걸음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김 의원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잠에서 깨어나 중국 공산당이 지정학적 야망과 경제적 전망을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억압, 고문, 대량 학살을 이용하기로 완전히 약속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우리는 계속해서 공모할 수 있으며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갖고 있는 중국 정부와 거래해야 한다. 중국 정부는 이미 있는 상태이고 그들은 욕심을 이미 부리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는 상황이니 그들과 어떻게 해서든 무엇인가 협상을 벌려나가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중국 공산당의 선전을 펼치고 있지만, 그러니까 선동하는 그 선전을 펼치고 있지만 우리 각자는 의회의 조치와 기업의 책임과 도덕성을 통해 앞으로 몇 년 동안 자신들의 통제하에 갇혀 있는 사람들을 강력하게 지지해야 한다. 나는 계속해서 중국 공산당의 인권 침해에 대해 맹렬히 반대할 것이며 전 세계에서 자행되는 시진핑 정권의 막대한 재정적, 정치적 비용이 초래하도록 할 것이다. 지금 시진핑이 하고자 하는 일을 계속 하려고 한다면 엄청난 돈을 치르거나 아니면 정치적으로 양보하지 않고서는 그 욕심대로 할 수 없게끔 만들어버리겠다. 그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민족의 미래 경제와 국가 안보가 여기에 달려있다. 이게 이제 영킴 의원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초선 의원이 내놓는 메시지치고는 상당히 강력하다라고 저희는 이해하고 있고요. 영킴 의원이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저희로서는 특히 이제 한인 의원이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좋게 이야기하고 싶다라는 말씀도 함께 드립니다.